않는 사람은 일단 무조건 무시를 하는 거죠. 아주 그런 게 있네요. 원래 있었어요. 너무 깊어. 그리고 뭐 장애인과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걸 들고 가는데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한번 쳐보자 그래. 그걸 만졌어요.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집어 던졌다 그러고 장애인과가요 이야기 돼가죠. 그리고 뭐 이야기들이 대부분 뭐 저기 대가와 종작이 고사유수라는 지음 고사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거거든요. 이거를 치는데 산을 생각하고 치니까 아 산이 없구나 이런데 물을 생각하니까 물에 대한 걸 막 평가를 해서 그 지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낮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 상대방을 이렇게 이걸 모르는 사람을 좀 그런 것들을 표현을 막 하다 보니까 문화 대응론 때 집중적으로 이게 지금은 많이 그럼 늘어났나요? 그랬다가 이제 그 중화민국 때 민국 시기에 항공사 사장이 있어요. 짜푸시라고 만주족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민국 시기에 공산당이 지하당일 때 거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뒤에 짜푸시 선생한테 이제 우리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어떤 거를 해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독일에 가서 녹음기 하나 좋은 거를 사다가 달라. 그래가지고 짜푸시 선생이 이제 그 200명밖에 안 근데 그 200명도 거의 초보국 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200명이에요. 30년 전에. 좀 더 된 것 같아요. 한 50년 됐는데 50년 됐는데 하여튼 문화대혁명 지나고서요. 문화대혁명 좀 전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들고요 전국에 다니면서 그걸 다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8장 시트로 나중에 구워요. 그래서 그걸 노팔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노팔장이 전국에 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끊어진 거라고 봐요. 전수된다는 건 뭐냐면 그 음만 전수되는 게 아니라 이런 손 동작, 이런 것들, 몸 자세, 이런 것들이 전수가 같이 돼야지 이게 의발을 전수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발을 전수한다고 하잖아요. 불교 용어를 써가지고요. 선생의 모든 거를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끊어진 거예요. 실제로는 완전히 끊어진 거고. 근데 짜푸시가 그 녹음을 해서 전국에 녹음을 해서 그 음을 듣고 다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칠연금은 손자세 잘못된 거 많고 그 다음에 기본 자세 이거 잘못된 거 엄청 많아요. 다른 중국의 예술은 그런 것들이 완벽하거든요. 진짜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데까지 간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안 돼요. 손 자세 잘못된 거 많고 예술 이론에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끊어진 거를 다시 억지로 지금 그냥 재생을 시켰는데 원래대로 회복된 건 아니고요. 또 새롭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교정을 해야 돼. 다행히 중국의 문화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쪼개지더라도 이쪽으로 그거를 보충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몇 명 정도나 지금 그래서 이제 2만 명으로 늘었다가 제가 할 때가 2만 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지금은 꽤 많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500만 정도.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원래 그 세종 때도 했었고요. 고려 때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학교범 그거를 거기에다 금이 딱 한 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복원하는 건데 그게 이거예요. 그 복원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중국 거보다 조금 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큰가 제가 그때 봤더니 중국에 칠연금 하는 사람들 딱 보더니 송금이네 딱 그러더라고요. 송나라 때 거다 이거 모양이 송나라 때 거예요. 네, 그 송나라 때 게 조금 길어요.
당나라 때 거보다. 당나라 때 게 120에서 125cm 정도거든요. 근데 송나라 때 거는 128cm 정도 돼요. 그래서 악학개범을 보니까 치수를 계산했더니 조선시대 황종척이, 이건 황종척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냥 척을 쓰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그 악학개범을 보고 주척이라 그러거든요. 일반 척. 주척을 적용해서, 그러면 길이가 되게 짧게 나와요. 1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게 짧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조선은 뭐든지 조금씩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중원보다. 네, 그래서 안 맞죠. 그래갖고 제가 봤더니 황종척을 적용해야 돼. 음악은 다 황종척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황종척이 세종 때가 34.72cm예요. 1척이. 그렇게 계산하면 128cm가 조금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딱 송나라 때 칠연금 크기가 딱 나와요. 세종 때 척을 적용하면. 근데 그 뒤에,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실제 척을, 그 자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추정해서 계산한 수치란 말이야. 근데 전상훈 선생이 그 덕수궁 그 금고에 있던 그 자를 실제 실물을요 계산했는데 34.1cm였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측한 거를 기준으로 한다. 추정한 걸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34.1cm를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중국보다 조금 길어져요. 26cm 정도 돼요. 근데 세종 때 그거 척을 적용한다 그러면 128점 조금 넘게 나오는데 128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게 북송 때 그 칠연금에 해당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다시 만들려고 그래요. 북송 때 칠연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남송이 되면서 다시 당나라 때처럼 약간 줄어들었거든요. 120에서 125 정도. 그런데 그래서 제가 왜 세종 때 척이 34.72인가 다른 척보다 다르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 다 북송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종 때 하다가, 왜냐하면 성리학이니까 성리학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북송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나. 뭐 주자는 남송 때 사람이긴 하지만 항상 북송을 기준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송나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그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차하고 칠연금하고 이게 다 같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럼 현재 인구 이걸 신입 한국에? 예, 한국에. 한국에는 뭐 얼마 안 돼요. 생각에 뭐 10명? 예?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명 정도.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만드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네, 만드는 건 제가 저쪽으로 가면 만드는 거고요. 저는 이제 안 망가지는 칠연금을 만들고 칠연금은 그러면 그럼 악보가 칠연금 악보가 다 있나요? 네, 저는 칠연금 악보는 원래 이제 한 집안에서 비밀로 내려오다가 네. 주원장의 14번째 아들 주건이라고 있어요. 그 주건이라는 사람이 그 영락제를 도와가지고 영락제가 황제가 되는데 일조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 강소성에 성에 갇혀가지고 평생을 못 나와요. 그 뒤에 영락제가 약속을 어기고 가둬놨어요. 근데 주건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주원장이 송나라가 차를 복잡하게 마시다가 망했다. 그러니까 그 답법을 간단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도 주건이 정리를 했고 칠연금도 주건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기비보라는 최초의 칠연금도 공개된 거를 이제 내놔요. 그게 한글이 창제되기 얼마 안 되기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한글 창제와 관련이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에 신기비보와 신기비보라는 책이 있거든요. 신기비보와 한글 창제의 관련성이 분명히 있다. 그럼 이제 칠연금 악보가
맨 위가 왼손, 그다음에 오른손, 그다음에 줄. 이래서 3층으로 돼 있거든요. 왼손, 오른손, 줄. 근데 한글이 중국의 모든 음운학이 그 반절법으로 돼 있어서 두 글자로 하나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소강제 한글문서에서 보면은 주역에 4개, 외개에 차감해가지고 다 2개로 돼 있어요. 2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2층으로 돼 있는데 왜 갑자기 3층이 나왔는가? 그거는요, 칠연금보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칠연금이 음과 운의 관계거든요. 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정확한 자리예요. 이 자리에 음. 근데 운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게 좀 운이거든요. 운은 이제 그 음의 둘레를 대해서 움직이는 정확한 음이 아니에요. 구름 같은 거죠. 이건 점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음과 운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종이 구상할 때 훈민정음, 이건 정확한 음을 말하는 거예요. 동국정운, 이것은 이제 시를 지을 때 사용하는 그 음과 비슷한 것들의 조합이죠. 그래서 이제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고 운서를 만들어서요. 홍무정운 역회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동국정운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음악화하려고 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종이 만든 28자는 조선어 표기와 무관해요. 그거는 조선어 표기는 이거는 집현전 학자들이 그 해례에서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라고 한 거지, 세종이 만든 28자는 한자만 적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치도음하고 정치음이 나오는데 그거는 중국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음이 중원하고 조선이 똑같은데 치도음하고 정치음만 여기서는 안 쓴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맨 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현대 지금 저희가 보는 훈민정음에는 거기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세조가 자기 아버지 거를 번역한 언해본에는요, 이게 들어있어요. 한음에는 정치음과 치도음이 더 있다. 각각 시옷, 지옷, 치옷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이해를 하면 한글 창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층으로 되어 있고 음과 운의 관계고, 그러니까 한글 창제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다 음악화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음악화하는 게 목적이지 억울한 사람들 그거 풀어준 거 아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착각을 하는 거고, 자꾸 조선어 나중에 그건 얘기고, 세종이 만들 때는 한자 음만 만든 거, 한자 음에 적는 기호만 만든 거지 조선어하고는 무관한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조선어 글을 적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박토무사 이 얘기를 했는데 네. 사과는 요번에 중국도 지금 한자에 대한 어떠한 거기가 이제 애초에 만들고 그랬다는데 근데 정확한 해석도 자체적으로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볼 때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우리 중국에서는 요즘 약간 늘어났죠. 사멸이 되고 이런 데서 이런 만들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역사도 깊고 하지만은 허술한 데가 그쵸, 원래 그렇죠. 운전을 좀 허술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중원의 특징이에요. 중원은 모든 걸 다 영광로의 문화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녹여서 안에 있긴 있는데 원래 형태는 없어요. 다 녹여서 없애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원래 형태가 들어있어요. 그 지역별로 콕콕콕콕 찍혀 있죠. 근데 이제 조선은 이제 이렇게 흐르는 데예요. 그래서 시록도처럼 한 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구조가 달라요. 여기를 이제 관에서 규정을 해갖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층층이 있는 거예요.
옛날 거는 밑에 깔려 있고요. 층층이 되어 있어요. 저희 언어 구조. 일본을 보면은 한 마을에 고구려, 신라, 당의 어느 지역 이게 콕콕콕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거를 제일 잘 보존하는 데는 일본이고요. 중국은 용광로니까 다 녹아서 있긴 있지만 전부 다른 형태로 돼 있고 여기는 층층으로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점이 착안하면 그 많은 거를 중원에서 없어진 거를 저희가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동국정원 음을 복원하고 그때 악기를 복원하고요. 일단 거기까지 해야 된다. 거기서 더 올라가서 공자 때까지 가는 게 저희를 목표예요. 공자 때의 발음을 이해하고 공자 때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종서하고 허신이 바꿔놓고 동종서가 의미를 바꿨고요. 좀 전에 뭐 역사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자꾸 이상하게 원래 의미가 아닌데 원래 의미라고 그런 말씀을 해요. 동종서가 바꿨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동종서가 의미를 다 바꿨거든요. 원래는 이제 전이 인간이 되는 학문이었는데 동종서가 신화가 되는 학문으로 다 바꿔요. 그 누가의 경전을 전부 신화로서 하는 걸로 다 바꿔놔요. 충성. 원래 충성은 어느 방면에나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국가, 효도도 연장제에 대한 거였는데 자기네 지구인네 이렇게 다 이렇게 의미를 다 바꿔놔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유향, 유흡 두 부자가 나와서 글자를 바꿔요. 동종서가 의미를 바꿨고 유향, 유흡이 글자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허신하고 정연이 이제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해석들을 달아나요. 물론 이제 원래 의미가 자꾸 변색되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갖고 허신하고 정연이 나와서 이거를 교정을 해놨는데 이미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느꼈을 때는 그 사람들도 이미 상당히 잘못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돌리고 돌려서 원래 공명의 뜻을 회복하려면요. 이제 저희가 국합을 운영을 해서 동국정을 회복해서 이렇게 해서 거꾸로 올라가서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요. 박수. 네, 오늘 저희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주세요. 일본에도요 네. 악기가 있잖아요. 만엽집 같은 거. 일본의 악기랑 틀린가요 이게? 아니 다 음악은 다 똑같은 거고요. 네. 그리고 일본에도 칠연금이 있거든요. 이게요. 거기는 이제 명나라께 들어가게 그대로 보존돼서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딱 무릎 꿇고 가서 받아나가요. 거기는 일본은 그러면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겠네요. 네? 일본은 네, 거기는 이제 앙카? 악보도 그대로 있고 명나라 때 악보가 그대로 있고요. 거기는 이제 바꾸질 않으니까. 오래됐겠네요. 사람들도 배운 사람도 많겠네 그러면 일본은 안 끊겨 했으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있죠. 많겠네. 기생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나오면 그 칠연금이 나오더라고요. 네. 기생 기방을 하는 일본은 이제 특징이요. 형식 위주가 많아요. 이런 걸 받을 때도 무릎 꿇고 가서 받고요. 그 정치화한 것들이 많아요. 거기를 보면. 그 일본도 계속 이런 걸 새로 작곡하고 막 새롭게 작곡하는 예,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그런가 있는가.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은 새로운 것보다는요, 그냥 원래 하던 거, 그거를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위주로 하고요. 한국은 이제 원조를 중시하는 문화니까, 이제 자꾸 어떤 걸 복원, 저도 그렇고, 복원하는 걸 좋아해요, 복원. 예, 근데 중국은 새로운 창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은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행동이도 다 같이 그거를 해야 된다. 또 각자의 특징을요 존중하고 그리고 그 언어를 연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음악을 연구하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